자, 봅시다. 니 박준영 보지? 자, 우리 이제 뭐 그 다음에 저번 시험 범위에 있었던 게 바로 AO였죠? 네. 자, AO 뭐 줄임말이에요? 어토믹 오비탈. 우리말 번역은 이제 원자 궤도 함수.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MO.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분자 오비탈 혹은 분자 궤도 함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를 배웠고 그 다음 이제 분자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예로 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운 분자여야 되겠어요? 가장 쉬운 분자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분자 중에 가장 쉬운 예시인 H2 수소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 이름을 보면 호모뉴클리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호모가 같다, 동종. 그 다음에 뉴클리어의 뜻은 핵. 깜짝. 와 윤건우다. 갖다 냄새. 그럼.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더운데 에어컨을 못 틀어요. 여기 틀어. 에어컨 틀어. 자, 선생님 보시면은 여기에 동종핵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호모뉴클리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이는 무슨 말이에요? 다이. 숫자 2 알겠죠? 그래서 어토믹은 원자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원자 두 개로 돼 있는 분자들. 아시겠죠? 뜻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 분자가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수소 원자 돼 있으니까 당연히 호모뉴클리어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이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당연히 첫 번째 뭘 해볼 거냐? 루이스 구조. 자, 루이스 구조도 공부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소 분자 정도의 루이스 구조는 다 그리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수소 그리고 수소 그린 다음에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지요. 얘도 최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지요. 요 둘을 A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한 것이 바로 수소 분자의 루이스 구조 되겠다 이런 말이지. 이때 요 수소에 대해서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자, 분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자 상태의 전자 배치를 써보면 그 유명한 1s 뭐예요? 1s 뭐예요? 1s2 누구니? 1s2 1s1 이런 1s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런 1s1이 두 개가 있어서 수소 분자가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분자의 몰리큘라 오비탈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근사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왜 근사적이냐? 근사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분자에 대한 정확한 분자궤도 함수적 표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는 있을까요? 분자궤도 함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사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수소 분자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확한 해를 표현한 업적이 있어요. 누가? 네, 바로 그 프랑스 물리학자인 비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렉이 확률을 따로 도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고 그 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수소 분자에 대한 정확한 분자궤도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업적으로 이 사람 노벨상 받아요. 노벨상 받는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애석하게도 이 디락의 결과는 훌륭한 결과이지만 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 원자 전자의 하나만 못해요. 딱 H2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업적이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적을 가져다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이 너무 어려운지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업적인데도 이 업적이 이렇게 좀 확대되고 이렇게 좀 이게 재생산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아마추어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어씨 어려워 드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자역학 수강했는데 너무 에이 드랍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교수들 입장에서 이게 힘이 나겠어요? 너무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이게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입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건 LCAO입니다. LCAO입니다. 자, 저 LCAO 뭔가의 줄임말 같죠? 네. 이제 원래 본말은 이겁니다. 선형 라인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먼저 오브 자,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 이니셜을 딴 거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어토믹 오비탈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말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 물리나 화학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래 어디서? 수학 용어입니다. 수학 용어. 그래서 수학에서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를 이제 선형 조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기술이 뭔지를 막 살짝만 볼 텐데 뭐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학적으로 공부하자면 어마어마하지만 뭐 그게 다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맛만 보자 이런 말이에요. 선형조합은 이겁니다. 어떤 변수를 가지고 와요. 이거 어떤 변수니까 무슨 특별한 변수겠어요? 아무 변수라도 다 되겠어요. 그냥 아무 변수 아무거나 가져오는 거야. 변수 x, y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ax 더하기 by 하는 행위. 이걸 수학에서 선형조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난데없이 등장한 a하고 b 얘는 뭐다? 임의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변수나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어떤 상수들을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는데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대상이 이제 어떤 변수에서 UXY 자리에다가 뭘 넣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원자 오비탈, SPD 오비탈들을 여기에 넣고 상수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해서 새로운 오비탈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LCAO를 통한 몰리큘러 오비탈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LCAO라고 하는 테크닉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4. 기존 AO의 성격이 지금 MO에 반영이 되고 있다.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바로 LCAO 방법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디락의 방법은 이런 가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가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분자를 딱 놓고 이 분자에 대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수학적인 분석을 쫙 해서 결론을 딱 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락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부속물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부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 독자적인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관점에 따라 다르죠. 디락은 후자의 관점을 생각한 거고 얘는 전자의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 부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엄마 아빠와 별개의 독립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독립적 인간이요. 부속돼 있는 게 마음이 편하죠? 왜? 부속돼 있다고 해야 용돈도 타고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독립적이라고 하는 순간 나가 살아야지. 부속적입니다.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을 근사적으로 표현한 LCA요법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자, 짜잔. 여기 지금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수소 분자를 형성했죠. 이럴 때 편의상 이 녀석은 A 원자, 이 녀석은 B 원자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HA라고 쓴 건 그 A 원자의 원자 핵,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형으로 써 놓은 건 그 A 원자의 1s 오비탈. 왜냐하면 거기에 전자 하나가 배치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런 녀석이 하나 더, 이거는 B 원자의 원자핵이고 얘는 1s B 오비탈이겠죠. 이 두 개가 영향을 주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소 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분자는 기존의 s 오비탈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고 최종 안에서도 그 s 오비탈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몰리큘러 오비탈의 파동함수 이것이 적어도 근사적으로는 1s 오비탈 A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함수와 B 원자의 1s 오비탈의 파동함수의 상수배의 더하기꼴. 아시겠죠? 요런 꼴로 근사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테크닉을 LCA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의 대부분의 몰리큘러 오비탈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좋아. 자, 쓰였습니까? 예. 썼죠? 왜 안 써요? 왜 안 써요? 자, 빨리 써요. 자, 됐죠? 그러면 이때 뭘 한번 해볼 것이냐? 됐고, 여기 줄게 이제. 이쪽 줄게요. 이쪽은 지운다. 네. 줄게요. 자,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쓱쓱쓱쓱. 자, MO에 AO가 반영. 두 번째, E.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바로 노멀리제이션을 해볼게요. 자, 노멀리제이션 뜻이 뭐야, 염? 표준화. 표준화라고 하는 건 번역이죠, 번역. 의미가 뭐예요? 자, 바로 뭐냐면 모든 파동함수는 자, 모든이니까 예외 있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파동함수는 다음 성격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냐? 그 파동함수를 가져다가 자, 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복습 차원으로 해서 파이라고 쓰면 얘 이름이 뭐죠? 파이라고 쓰면 파이라고 쓰면 이름이 웨이브 펑션이죠. 웨이브 펑션이죠.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을 가져다가 크기를 생각해요. 그 크기에 제곱한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제곱한 것까지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이것을 d타우. 자, d타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d타우 바로 최적소라고 했죠. 이제 엄밀한 의미로는 3차원 중적분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표기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축약해서 d타우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적소 3차원 중적분을 하게 됐을 때 그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 영역의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알겠죠? 이건 모든 파동함수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고 이런 가정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때 이 노멀리제이션은 요 원자 오비탈 각각에 성립해? 각각의 원자 오비탈 각 당연히 성립하고 그것으로 구성된 분자 오비탈도 저거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인티그럴 파이 몰리큘러 오비탈 제곱 d타우 이걸 해볼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가 나오지? 결론은 무조건 1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요걸 넣고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CA 제곱 인티그럴 파이 1s A의 제곱 d타우 더하기 CB 제곱 인티그럴 파이 1s B 제곱 d타우 CACB 인티그럴 1s A 1s B d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뭔가 수식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곱하기예요. 그냥 단순히 곱하기 한 거야. 그쵸? 요거 이제 요거 제곱해가지고 다항식 전개한 거라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도 당연히 이거 뭐가 돼야 돼? 이거 요까지 뭐가 돼야 돼? 이거 1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이 노멀리제이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AO가 MO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H2 분자에 대한 HA, HB 원자의 기여도는 사실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구분을 위해서 A, B라고 했지만 사실 수소원자 A, 수소원자 B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구분 안 돼요. 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A 원자다 B 원자다라고 하는 건 편의상의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얘하고 얘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자를 이룰 때 A라는 녀석의 기여와 B라는 녀석의 기여가 달라선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노멀리제이션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CA 제곱과 CB 제곱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같겠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확률 문제에서도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이것이 여기에 기여하는 정도, 이것이 여기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면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 결론으로부터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따로 이렇게 떼서 가지고 오면 파이 MO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때 CA 제곱하고 CB 제곱이 같다의 논리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준다이 줄게요.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쓱쓱쓱쓱 뭐 이것도 다 지워도 되겠죠? 그죠? 지우사 왜 이렇게 힘들지?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앞서의 결론이고 이제 5번 뭐가 또 힘들어요? 몇 년 만에 와서 뭐라고요? 어? 몇 년이라니 며칠 만에 그래요. 네. 그래요. 이번에 시험보다 좀 잘 쳤는데 그럴 리가요. 어? 올랐어. 이번에 치기 전에 영상 다 보고 들었어. 처음. 그래요? 잘했어요. 멋져요. 저 칭찬해요. 3등급 나가겠어. 진짜. 잘했어요. 아니 점수 확인 안 했는데 몇 중인지 어떻게 표현하고. 그래요. 70 몇 점이지? 네, 민간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구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예, 제가 알았어요. 치킨 한번 사준다. 그럼요. 우리 다음에 치킨 한번 먹어요, 그러면. 아, 네, 저도 사주셨으니 저도 그래요? 다 올랐어요. 그래요? 전 떨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치킨 먹어요. 어반에서 먹는 게 진짜. 근데 어반 브릭스에 올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가겠습니다. 저 가겠어요. 그건 저도 하겠습니다. 그냥 사다 가겠습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어반에서 편한 거. 거기가 좀 쾌적하긴 하죠. 어반이 진짜 되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쾌적하죠. 선생님 차면 그냥 학원 차려주세요. 선생님이 메르스 먹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이런 과학에 최재원 선생님이 수학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돼. 자, 그다음 봅시다. 네. 자, 5는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 예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이르. 자, 앞서의 결론이 뭐야요? CA 제곱이 CB 제곱이 된다까지가 앞서의 결론이죠? 네. 그러면 이건 단순한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방정식을 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요 두 개가 같을 수도. 그죠? 유진아 괜찮아요? 추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때 두 개가 같은 이 값을 편의상 요걸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어요. 기호도가 같으면 그냥 CA는 CB 하면 안 돼요. 아니 마이너스를 느낄 수도 있잖아. 두 개의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여라고 하는 건 좋은 기여도 있고 나쁜 기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여를 할 때 좋게 기여해도 똑같이 기여하고 나쁘게 기여해도 똑같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둘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수조사를 해야 논리적으로 안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능성만 놓고 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전수조사를 해야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표본 공간에서 따면 안 돼. 뭐라고요? 표본 공간이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에서 다운나는 것 자체가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표본을 설정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오차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때 두 개가 온전히 같은 경우 너 뭐하니? 아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적었어요. 알았어요. 다 적고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유, 머리도 되게 귀엽게 잘 잘랐네요. 예,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좋아요. 봐요, 알겠죠? 예. 그래. 자, 그럼 이제 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동함수의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 경우 파이를 이제 n 이렇게 묶고 짜잔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더하기는 무슨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야말로 그냥 단순 합이에요. 알겠죠? 그냥 단순한 합. 그러면 A라는 원자의 원S 오비탈을 표현하는 파동함수 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식. 뭐 어떤 수식 있겠지. 당장 그걸 도입하지 않더라도 무슨 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복습 한번 할까? 그러한 파동함수의 변수는 뭐였죠? 유도, 영도, 바로 이 모든 파동함수의 변수는 r, 시타, 파이였죠. r은 회계로서부터의 거리, 시타는 위도, 파이는 경도. 알겠어요? 그래서 r, 시타, 파이로 자글자글자글하는 무슨 수식이 있을 거고, 이쪽도 이걸로 자글자글하는 무슨 수식이 있을 거라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두 개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분자기도 함수를 근사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직관적인 어떤 상황을 살펴보자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짜잔. 자, 동그랗게 그리는 거니까 무신 오비탈? 원S 오비탈이겠지. 그리고 들어있는 원자핵을 A 원자핵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이제 A 원자의 원S 오비탈. 맞죠? 자, 그거에 대해서 짜잔. 그 옆에 결합을 이루고 있는 B 원자가 있을 거고, 얘가 그 원자의 또한 원S 오비탈. 됐나요? 이때 여러분 원S 오비탈은 그 오비탈의 함수값의 부호가 항상 뭐예요? 항상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이때 요 놈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빨간색의 뜻은 플러스 함수값이었고요. 예전부터 내가 계속 이렇게 써봤죠? 네. 써봤죠? 그게 이쪽도 뭐 달라지겠어요? 이쪽도 뭐 플러스겠어요? 뭐 이쪽도 뭐 플러스겠죠? 이쪽도 플러스. 그러면 놀라웠게도 여기서 그 부호의 값이 달라져요, 같아져요? 당연히 같아지죠. 쉽게 얘기하면 요 녀석에 의한 함수값이 0.1, 요 녀석에 의한 함수값이 0.1인데 이게 그냥 단순합이잖아. 네. 단순합이니까 0.1 더하기 0.1 하란 얘기야. 네. 그럼 0.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0.2가 된 걸 제곱한 것도 커지는 거야? 제곱한 것도 작아지는 거야? 제곱한 것도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제곱한 게 커졌다는 얘기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제곱한 값이 커졌다는 건 전자 발견 확률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커졌다니. 뭐 왜 작아졌다 그래? 왜 작아졌다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를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보강 간섭이다. 강남서. 왜 이거는 왜 파동역학에서 보강 상세 이런 말 쓰죠? 네.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짜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에 A 원자의 원자핵, 여기에 B 원자의 원자핵. 이때 내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쭉 선 그어 놓은 거 있죠? 얘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핵, 간, 축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그럼 뭐 말은 어렵지 않죠? 핵 사이의 축. 알겠죠? 네. 얘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internuclear axis라고 합니다. 영어 기억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3학년 때 막 쎄 빠지지 말고 저 영어 하나하나 계속 기억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가상적인 핵간 쪽을 다 그어놓고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그려놨다면 이건 그냥 각각의 원S 오비탈인데 이게 핵과 핵 사이의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오비탈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이해했다. 이렇게 되면서 특히나 핵간 영역에서 함수값의 크기가 살짝 더 증가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졌구나 라고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로 그냥 더하기를 한 거니까요. 이게 화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저기서 결합을 하니까 저게 화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공유 결합이요. 바로 무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게 비유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죠. 내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성하는 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살, 그지? 네. 그럼 내 살의 대부분은 어디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 내 살의 대부분은 내 무게중심에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겠지. 배.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내 살은 내 무게중심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겠지. 네. 그런데 내 무게중심에만 살이 있나? 아니요. 아니지. 내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곳에서도 내 살이 발견될 수 있어. 네. 예를 들면 내가 막 걸어 다니다가 내 팔이 덜렁덜렁 하면 여기서 벗어나 있는 이런 곳에서도 내 살이 발견될 수 있잖아. 예. 맞지?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덜렁덜렁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내 살이 여기 이런 데서 발견될 수 있는 보통의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겠지. 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래요? 그런가요? 대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anyway.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내 무게중심 바깥에서 내 살이 일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또 다른 사람 옆에 갔더니 네. 내 무게중심에서 떨어진 위치에 내 살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야. 왜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둘이 자리 하나 더 생겼어. 손잡고 있다. 정답. 오. 이해했어요? 내가 하필 다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있으면 나는 그 영역에서 내 살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위치에서는 내가 덜렁덜렁 하는 정도로의 살 발견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영역에서 내 살 발견 확률이 앞서보다 증가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본딩. 알겠죠? 대박. 본딩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도 누군가 손잡고 가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들의 서사가 뭐고 개인적으로 나하고 아무 무관해. 손잡고 하면 메이드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 본딩을 우리말 번역 결합성. 알겠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결합성, 영어로는 본딩이라는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겠죠? 성이 결합적인 성격 이라는 뜻의 형용사
본딩이라고 합니다. 자, 쓰였죠? 쓰였죠? 자, 나보겠습니다. 그 몰리큘러 분자 오비탈의 성격을 결합. 예, 그래서 분자 오비탈의 성격 중 하나가 본딩입니다. 그 성격이 또 몇 개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중에 하나 지금 본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본딩을 수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리적으로 이렇게 두 원자 오비탈의 단순 합으로 표현되는 상황을 지금 본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썼죠? 네. 썼죠? 그 다음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핵. 이걸 핵간축이라고 했죠? 이 핵간축에 뭐를 들이대느냐? 눈입니다. 공자. 나의 눈. 알겠죠? 눈을 들이댑니다. 그런 다음 이 핵간축을 부여잡고 이 핵간축을 손으로 뱅글뱅글 돌려봅니다.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려봅니다. 자, 마치 뭐냐면 요런 식의 이제 꼬챙이에다가 이제 빨간색 탕후루 있죠? 빨간색 탕후루를 앞에 하나 꽂고 뒤에 하나 꽂은 다음에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 돌리라는 얘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 이거 무효일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민결아 항상 믿고 응원할게. 우와.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비싼 거네요. 펜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 엄마의 기대를 지금 항상 충족하고 살아왔나요? 아니 시험실 때 그걸 안 써가지고 시험 성적 떨어진 거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됐어요. 자, 그래요. 아 무인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핵간축에다가 눈을 들이대고 뱅글뱅글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돌려봤자 뭐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결합성. 요거를 시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고 나타난 분자기도 함수를 돌렸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의 변화 여부 중 돌려도 변함이 없을 때를 시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졌죠? 네. 그 분자기도 함수의 핵간축에 뭘 들이대요? 눈. 눈을 들이댔을 때 돌려봐요. 네. 돌렸을 때 기하학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하죠? 그 상황을 시그마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말은 돌렸을 때 변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쓰는 말이 파이, 델타 이런 표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파이 결합의 파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화학 결합을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고 함수의 기하학적 성격을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시그마 델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화학에서 들여와서 쓰는 거지 원래 시그마 파이 이런 말을 화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형 대수학 혹은 그룹 디올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만든 용어 중 시그마 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화학에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라고 의무에서 쓰는 거야. 이때 시그마라는 말의 뜻이 기하학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 됐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썼죠? 지금 몇 시야? 아니요, 안 돼. 자, 그 다음. 아니, 지금 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 이상한 사람들. 자,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2 하고 이제 3. 아니에요. 지금 한지 얼마나 했다고. 자, 세 번째. 드디어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정말로 요거 해보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자, 노멀리제이션 이 녀석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자기도 함수를 자, 뭐 해야 돼요? 제곱해야 되죠? 그런 다음 최적수에 대해서 전체 적분해야 되죠? 학원 말고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죠. 자,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우선 상수 n제곱이 빠져나올 거고요. 자, 인티그럴 파이 1sa 제곱 파이 1sb 제곱 2배의 1sa 1sb d 타우. 됐죠? 자, 그런데 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 더하기는 완전 독립적으로 연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만 적분하면 당연히 또 뭐 나오겠어요? 1 나와야 되죠. 얘 독립적으로 계산하면 또 1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n 제곱으로 이렇게 딱 묶은 다음에 2n 제곱으로 묶고 2n 제곱 해주고 인티그럴 1sa 1sb d 타우.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2가 되고 2니까 밖으로 나와서 다 이렇게 이제 쭉 풀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홍영 오케이? 그럼 이때 여기서 뭐 묘한 상수, 여기 적분 부분이 하나 남죠? 자, 얘를 앞으로 S라고 치환하겠습니다. S라고 치환하고 얘 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구려요. 번역이 뭐 겹침 적분 혹은 뭐 중첩 적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좀 구린 것 같아서 그냥 영어 표현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겹침 적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그냥 오버랩 인티그럴 할 거고. 자, 그러면 얘를 S로 두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를 조금 더 단순히 어떻게 2n 제곱이라 하고 1 플러스 S. 됐죠? 저렇게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n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s분의 1.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파동함수의 수식이 있을 텐데 그걸 여기 각각 넣고 곱하기해서 적분하면 s라고 하는 값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 구체적인 값을 여기에 넣으면 이 파동함수의 앞에 상수 n 값도 정말로 알아낼 수 있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때 n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플러스로 결정해 줍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고요. 편의상. 알겠죠? 자, 왜냐? 만약에 얘를 플러스로 정하건 마이너스로 정하건 이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달라져요, 동일해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물리적 의미는 같죠. 왜? 확률을 구할 때는 뭘 할 테니까? 확률을 구할 때는 제곱을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곱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럴 경우는 뭘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럴 경우는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는 관습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기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경우 저 노멀리제이션 상수를 요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쓰세요 빨리. 다 썼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 아 춥나? 에어컨 잠깐 끌까요? 아니야 더워요. 아 더워요?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너무 푹푹해요. 더워요. 그래 문을 열어볼까요? 그래. 자 썼죠? 자 그다음 지운다. 네. 괜찮대요. 자 그 다음 시켜봤어요. 아, 지우자. 없는 줄 알아요. 달달 항상. 코가 막혔어. 코가 막혔다. 이럴 수 있는데? 자 요거 하고 쉬었다 합시다. 금방 끝나요. 좀 넣어라, 박지영. 재영이 그분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오, 아니야. 연락해. 아니야. 나온 거 연락해. 아니야. 오, 여기. 아니야. 오, 오, 진짜인데? 오, 진짜다. 김기철 남자야. 오, 남자. 뭐? 아니 예, 남자. 다양한 이름 장현찬인데 바보라 정했어. 와, 바보 아니었는데. 멍청이? 아 그것도 아니었는데. 여섯 글자 아닌가? 강아지가 귀염이었나? 여섯 글자. 아, 여섯 글자로. 아 얘들 뭐라 장이었지? 말안 하네.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난다. 놀렸네. 아니 그 재혁이를 뭐라고 모질이. 아니 모질이가 아, 얘가 재혁이야. 아, 조용. 딜방이. 아. 인터넷 하신다. 모띠리 모띠리 돼야지. 빵이랑 연락 안 해. 아니라. 일방에서 기철로 바뀌었대. 아. 자 봅시다. 예. 바뀐 게 없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자 앞서 여기서 이 제곱이 같잖아요. 네. 그럼 제곱이 같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를 두 번째라고 하고 이 경우는 n-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파동함수 표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꼴로 바뀌겠죠. 맞아요. 여기 이제 상수가 n에서 n-가 되었고 요 자리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서 앞서 SO비탈 같은 경우 함수값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도 SO비탈인지라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이기는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상세관성.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플러스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때 이 SO비탈은 함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함수값. 상세관성. 그러면 플러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함수값이 만난다. 그럴 때를 우리가 파동역학에서 상쇄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맹그러질 거냐? 이 경우 이렇게 됩니다. 뭐야? 오. 이렇게 됩니다. 자, 뭐냐면 아 맞네. 원래 이 녀석의 전자 발견 확률 만약에 어떤 위치에서 0.1인데 네. 이쪽은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잖아요. 네. 두 개 더하면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0이 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오히려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분자를 이뤘다라고는 하는데 자, 흰색 그래프는 뭐예요? 흰색 그래프는. 흰색은 뭐예요? 0인 곳. 예전이었던 거. 흰색은 원자 상태예요, 분자 상태예요? 원자. 흰색은 원자 상태죠. 원자 상태에서보다 분자를 이뤘는데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반결합성. 그러면 이건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강마디 이런.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무슨 상황이라고? 자, 원래 원자 상태보다 전자 발견 확률이 더 줄었어요. 해리.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상세. 바로 결합 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 야, 이거는 네. 자, 아까 사귀는 사이면 손을 잡고 다니면서 내 몸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내 살을 발견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했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연이랑 사귀었어. 근데 무연이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무연이에 대한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죠. 너무 나쁘겠지? 그래서 무연이 미워 이러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구 불러가지고 뭐 보다가 잘못 봐가지고 갑자기 갔는데 나도 모르게 무연이 옆에 무연이 간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딱 봤는데 무연이야. 그러면 갑자기 내가 무연이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겠어. 갑자기 물어보자 저 어떻게 하겠어?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왠지 내 무게중심 옆에서 내 살을 발견할 확률이 평소와 같아 평소보다 더 작아졌어. 작아진. 그런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상황이야? 기존에 있던 결합이 해리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영어로 뭐로 표현을 한다? 엔타이 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반결합성. 반결합성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예요? 강마디요, 강마디. 이거 뭐예요? 강마디. 이거요? 이거 뭐예요? 강마디지. 강마디. 이거 뭐예요? 강마디, 강마디. 바로 앵글러 마디죠? 앵글러 노드면 앵글러 노드. 마디죠? 그리고 굳이 구분하자면 앵글러 노드. 앵귤러겠어요? 뭐냐면 앵귤러겠어요? 레디얼이겠어요? 바로 굳이 구분하자면 강마디겠죠? 아니, 왜 강마디겠어요? 파동함수 뭐가 네, 바뀌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바로 열린 면이기 때문에 강마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공면. 방사상 마디는 굽껍질이라고 했죠. 그게 방사상 마디고요. 지금의 경우는 열려있는 면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강마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분자기도 함수에서는 뭐 굳이 강마디, 방사상 마디를 굳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얘기하자고 하면 강마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마디라는 거 알겠죠? 왜? 이 영역 위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될 테니까 지금 이런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서는 마디가 생길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어디에? 핵간축에 뭘 들이대고 눈을 들이대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결과. 이것도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네. 아까 탕후루에 꼬챙이에 뭘 꽂을 뿐인 거예요. 딸기. 빨간 탕후루, 파란 탕후루를 꽂을 뿐인 거예요. 색깔만 달라졌다 할 뿐이지 돌렸을 때 나타나는 기하학적 상황은 그대로예요. 예. 역시 이것도 무슨 상황? 시그마. 시그마. 됐죠? 네. 이때 관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스타. 자, 얘의 정확한 발음은 뭐냐면 아스테릭스입니다. 근데 누구도 아스테릭스라고 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스타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백설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설표. 뭐 나는 백설표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은 스타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말은 아스테릭스입니다. 1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엔타이 본딩. 안티 아니에요? 의 관습 표현입니다. 예, 엔티라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엔티, 엔타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엔타이 본딩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요 위에 백설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분자기도 함수에 막 표기할 게 많으면 막 빼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안 쓴다고 누가 때리고 뭐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 속에서는 N타입 본딩이면 이렇게 백설표를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뭐 노멀리제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분자가 됐건 원자가 됐건 제곱해서 전적분하면 무조건 1 나오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제 이걸 넣는 거죠. 이걸 넣고 쭉 정리하면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어쨌건 이거를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하는 건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런 꼴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관계를 풀어내면 이 경우 노멀리제이션 상수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수식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이게 완성된 N타입 본딩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때도 뭐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됐죠? 그래서 수소 분자에서 만들어지는 본딩하고 N타입 본딩 오비탈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기하학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됐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요? 치킨 먹으면 안 나야 돼. 아니 윤건은 살 빼라고. 어,